한국 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교육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 일상에서 매우 흔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해외, 특히 서양 문화권에는 이를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육열이라는 현상 자체가 한국을 비롯한 소수 국가에 한정된 특수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인들이 교육과 공부에 진심인 만큼 한국에서 원어민 강사로 활동할 계획이었던 외국인들은 교내의 분위기가 삭막해서 학생들과 서먹하게 지낼 줄 알고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아는 채로 결국 한국에 왔고 일하기로 한 학교에 들어섰는데 그 순간 깜짝 놀라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놀라게 한 것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미국인 제이콥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해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한 편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다른 글 보고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자꾸 보이는 걸 보니 진짠가 보네.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들이 읽은 글은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날이다. 13시 10분부터 14시 20분까지 영어 시험이 시작되는데 영어 듣기 평가 파트 때는 대한민국의 연공이 일시적으로 폐쇄된다. 이미 비행 중인 비행기는 3048m 아래로 내려갈 수 없다. 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수능이 치러지는 날에는 듣기 평가에 차질이 없도록 비행기의 이착륙이 금지되죠. 그뿐만 아니라 1분 1초 차이로 수억 달러가 오가는 금융시장도 수능 시험일 하루 많은 수험생들을 배려하죠. 주식시장이 9시가 아닌 10시에 열립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가는 동선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죠. 관공서나 민간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출근 시간을 1시간 정도 더 미루곤 합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수능이 중대한 이벤트라는 의미인데요. 이토록 교육에 진심인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외국인들은 너무 공부밖에 모르는 것 아니냐며 딱딱하고 엄격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죠. 원어민 강사들은 공부하는 당사자인 학생들은 그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의 학교로 왔는데요. 막상 아이들과 지내다 보니 그것이 헛된 상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제이콥 씨도 그중 한 명이었죠. 제이콥 씨는 뉴욕에 사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한국에 가서 원어민 교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그가 진로를 탐색하던 때 우연히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봤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는 한국에 대한 진실은? 이 글에는 총 10가지의 항목이 있었죠.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자연, 다정한 사람들, 신속한 온라인 쇼핑, 인터넷 속도표. 그중 제이콥 씨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돈을 버는 법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영어 원어민인데 여행을 하고 싶고 여행 중에 약간의 현금을 벌고 싶다면 무조건 한국에 오세요. 영어를 두 번째 언어로 가르치는 것에 대한 진입 장벽이 매우 낮습니다. 영어만 하면 되고 학사학위가 있으면 되고 전과 기록도 깔끔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월급도 괜찮습니다. 영어만 하면 되고 학사학위만 있으면 되고 전과 기록이 없기만 하면 된다니. 평소 아시아 나라로 여행을 떠나보고 싶기도 했던 제이콥 씨라서 망설이지 않고 원어민 교사라는 직업으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준비하는 중에 한국의 교육열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가 다소 게으른 편이라고 말하는 제이콥 씨였기에 살짝 걱정이 되었죠.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교육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정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이콥 씨는 진로를 바꾸지 않았고 결국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간 준비하고 한국에 대한 자료를 모은 게 아까웠기 때문이죠. 초반에는 긴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자신은 느긋한 편인데 아이가 한국말을 제대로 구사하기 전부터 외국어 교육을 시키고 유치원생 때부터 여러 학원에 보내고 고등학생이 되면 밤 10시를 훌쩍 넘긴 시간까지 학원에 머물게 하는 학부모들의 교육열에 부응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걱정이었죠. 제이콥 씨는 경기도의 한 도시에 있는 초등학교로 가게 되었는데 막상 아이들과 지내다 보니 그것이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의 반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만 공부만 아는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이콥 씨가 만난 학생들은 정도 많고 장난도 많이 치지만 동시에 선생님들에게 예의 바른 아이들이었습니다. 1학기 초에 화이트데이라고 사탕을 주고받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 제이콥 씨에게 사탕을 건넨 학생들이 2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 여학생은 제이콥 씨가 꽤 좋았는지 사탕 꽃다발을 선물해 주었을 정도라고 하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한국에 와서 외로울지도 모르겠다고 걱정했는데 한국의 아이들이 너무 다정해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물론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도 하나같이 친절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같은 나이대의 선생님들과는 금방 친해져서 주말에도 만났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무척 잘 지내서 남자아이들끼리 어깨동무를 하거나 여자아이들끼리 팔짱을 끼는 모습을 매일같이 목격했습니다. 처음 이 모습을 봤던 제이콥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었다고 하는데요. 제이콥 씨가 살던 서구권에서 스킨십은 연인 사이에서나 하는 거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교내의 분위기가 엄격하고 보수적일 줄 알았는데 학생들끼리 손을 잡고 몰려다니는 훈훈한 분위기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무척 흐뭇했다고 하네요. 어느 날에는 교실 뒤편에서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서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자세히 보고는 충격받은 표정을 숨길 수 없었죠. 말뚝박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말뚝박기라고 하면 전통 놀이 중 하나로 무척 익숙한 게임 중 하나인데요. 제이콥 씨의 눈에는 타인의 다리 사이에 머리를 끼우고 기차처럼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이 시각적인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스킨십에 관대하다지만 저런 것까지 가능하다고? 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충격 그 자체였지만 자주 보다 보니 익숙해져서 이제는 수업 시작 전에 자연스럽게 해산시킨다고 합니다. 처음에 제이콥 씨는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까무러칠 뻔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변에 어른들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데려다 주어야 하는데 아이 혼자서 학교로 오거나 아이들끼리 뭉쳐서 교문을 나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이콥 씨가 사는 미국에서는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도 부모가 교실까지 아이를 바래다 주는데 이곳은 고학년은 물론 저학년도 스스로 학교에 오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치안 좋은 나라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걸 실제로 목격하고 나니 충격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외국의 많은 학교에는 경찰관이 상주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부모들은 불안감에 자녀를 직접 등교시키죠. 그에 비해 한국의 어린아이들은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돌아다닙니다. 교 시간이 되면 역시나 부모 없이 아이들끼리 모여 문구점이나 놀이터에 놀러갑니다. 처음 이 모습을 본 제이콥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다죠.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제이콥 씨는 지하철을 타고 학교로 출퇴근을 하는데 어느 날은 지하철에 함께 탄 아이들 때문에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지하철에서 교과서를 펴 숙제를 하는 아이들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이때 제이콥 씨는 충격에 빠져 한국에서는 이래도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나 아이들 주변에 보호자가 없었기 때문에 제이콥 씨는 놀라고 말았던 것이죠. 또 제이콥 씨가 놀란 것은 급식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맛과 영양이 훌륭해서 감탄하고 만 것입니다. 식당에서 파는 음식과 견주어도 전혀 뒤지지 않는 비주얼과 다양한 메뉴, 풍부한 영양가 등의 문화 충격을 받은 것이었죠. 메뉴를 고민할 필요도 없고 학생들과 같은 장소에서 옹기종기 모여 먹을 수 있는 급식이 무척 매력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제이콥 씨는 일주일에 5일 동안 매일 먹는데도 질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했습니다. 영양사들이 매일 다른 메뉴를 구성해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챙긴 덕분이었죠. 한국 학교의 급식은 매일 색다른 것은 물론 매일 맛있고 매일 영양이 넘칩니다. 너무 맛있어서 밥리필은 예산일이고 많으면 2번 더 밥을 퍼와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제이콥 씨는 살이 쭉쭉 빠졌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정크푸드와 달리 건강식이 많아 지방이 빠진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급식과 관련해 영국의 유명 매체에서 특집 기사를 낸 적도 있는데요. 기사에서는 세계 각국의 학교 급식을 비교한 사진을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급식은 치킨 너겟과 케첩, 거대한 쿠키, 감자 샐러드, 과일 통조림으로 구성되어 있죠. 한국의 경우 야채 볶음밥, 김치, 브로콜리, 파프리카, 생선국이 들어갔습니다. 매체는 미국의 급식 메뉴가 건강하지 않은 식사라며 한국의 식단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가장 허접하다는 평을 들은 급식은 일본의 급식이었죠. 밥, 김, 국, 고기 반덩이, 방울토마토 새알, 물과 전부인 식판은 확실히 다른 나라에 비해 무척 부실해 보입니다. 일본의 급식만 유독 악의적으로 부실하게 만든 건 아닌가 싶었는데 사실은 아주 잘 고증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급식과 비교해보니 확실히 한국 급식을 볼 때 군침이 돕니다. 이렇게 맛있는 급식을 먹으면서 몇 달 더 지나자 제이콥 씨는 미국에서보다 더 살이 올라버렸습니다. 급식이 너무 맛있었던 나머지 거의 몇 끼니마다 더 먹어서 살이 찌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도 제이콥 씨는 마냥 행복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로 일하기 시작하며 한국에 대한 오해를 벗고 한국인들 때문에 놀라고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만족하게 된 제이콥 씨의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